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날 찾아뵙는 B 상담소 5번째 시간입니다. 박시영TV 83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일부 진행할 텐데요. 네. 별일 없으셨죠, 소장님?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요즘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네, 네. 제 지난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전쟁 터지지 않나 하는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던데요. 심각합니다. 오늘 뭐 그 얘기도 이따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물 풍선. 네. 뭐 이게 그냥 터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맥락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걱정인데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출산율을 한번 꼽고 싶은데요. 네.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출산율 저하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당연히 제대로 못 다루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붙여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자살률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살률도 세계 1위 수준이고. 네. 뭐 한 번만 1위 하는 게 아니고 주기차게 1위를 차지하고 떨어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네. 너무 많이 떨어졌죠. 0.6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장래에는 대한민국 없어진다. 뭐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예, 그 지목됐죠. 예. 그래서 한 외국의 전문가가 보고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쟁 상황이나 예.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출생률은 본 적이 없다. 이 원인이 뭘까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돈 문제일 겁니다. 그 애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해도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아이까지 키운다? 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네. 물론 애를 그냥 밥만 먹이고서 아무것도 안 시켜주면 키울 수야 있겠지만 네. 그럴 바에 왜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또래 애들한테 또 뒤처지면 그렇죠. 사교육 그렇죠. 안 시킬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럼 또 그걸 안 시키면 또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양육비가 수억 대가 든다라는 말이 이제 예.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걸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 키우는 게 일단 크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한국이 노동시간이 길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애를 생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4.5일제 이재명 대표가 네네네.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도 좀 노동시간이 좀 줄고 네. 저녁에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도 좀 하고 네. 또 필요하면 밤에 이제 서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 출산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문제. 그렇죠. 이게 크죠. 집을 사야 애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이 있어요. 예.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결합된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노동, 복지, 주택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미. 다시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악화됐습니다. 네. 그 이게 무슨 얘기냐. 젊은이들이 일단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합니다. 어려서부터 사교육 받고 친구도 없이 성장하고 성장해서는 잔인한 경쟁 사회에서 또 생존 불안 겪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불행한 세상 살아도 별로 재미도 없고 미래도 별로 없고 네. 이런데 내 자식을 내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오히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서 애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못 낳는다고 봅니다.
애를 낳았을 때 그 뒷감당이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좀 돈이 없고 힘들어도 네. 애를 낳을 이제 동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행한데 예, 과거에는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 낳으면 알아서 다 큰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다 돌봐준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졌죠. 그게 왜 사라졌느냐? 개인화됐기 때문에 사회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도 이제는 혼자 키우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네.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뭐 네, 등등등 마을 사람들까지 네. 도와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육을 혼자 한다는 외로움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홀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네. 애를 낳으면 자기가 혼자 다 키워야 돼요. 그 감당이 두 부부에게 다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힘든 거죠.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부모들이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머리 사줄게. 쓰다듬어 주고 공부 안 하거나 못하면 네. 얼굴 표정이 굳는다든가 그런 게 있죠. 고무수를 팬다든가 심한 경우. 아, 그런 사람은 유무 가족만 있고.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없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애정결핍증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고 컸다고 느끼는 거죠, 다들. 애정결핍이 있으면 타인을 사랑을 못 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사랑을 나한테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줘야 되는 존재지. 연애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거의 전적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낳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컸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어려울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노동 문제, 뭐 예. 주택 문제 이런 것만 해결한다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갈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행복해져야 하는 건 핵심은. 네네. 행복한 사회가 돼서 그냥 지금처럼 사람들이 그냥 개인 간 격투를 벌이면서 생존 문제 해결하려고 아득바득하고 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서열 따지고 잘난 체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좀 화목한 관계로 바뀌고 공동체가 복원되고 네. 이런 식의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죠. 라는 확신과 기대, 믿음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러겠네. 네, 그리고 부모가 어릴 때 아이들을 조건부 사랑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즉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압박을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부모가 불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렇죠. 전혀 문제 성공할 없다. 수 있는 사회. 전혀 문제 없다. 네, 먹고 네. 사는 데는 그렇죠. 또 남들한테 차별이나 무시도 당하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북유럽 정도만 돼도 그게 가능한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애들 안 잡아요. 이래 돼야 젊은이들이 사랑을 받고 크면서 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수장님은 그렇게 아이들 키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공부에 대한 압박은 전혀 안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대학을 못 갔죠.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네, 기분은 항상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 강진군 전라남도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출생아가 80%가 증가했대요. 네. 근데 비결이 뭔지 살펴봤더니 매달 60만 원의 지역화폐 육아수당을 지급을 했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그쪽에서 산정을 했는데 8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거기 한 80%인 60만 원을 0세부터 7세까지 육아수당을 여기 지급을 한 거예요. 강진군에서 네. 군차원에서. 네네. 그랬더니 관내 원래 계속 사는 원래 주민들 한 75%가 아이를 적조 낳아서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했고 네. 또 25%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옆 동네에서 이사 온 거야. 네네. 강진군에 살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네네네.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육아수당도 네.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강진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제가 좋은 겁니다. 맞아요. 기본소득이 되면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좋아진다 수준을 넘어서서 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맞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예.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빨리 현실화되고 가면 갈수록 좀 액수가 올라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책? 오세훈? 오세훈. 예. 정관 수술한 사람들 네. 그 보고 나면 네. 돈 주겠다 수술비. 네네네. 그게 나왔거든요. 그 오세훈이 네. 진짜 그런 거 보면 현실감이 없어요. 예.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당장 비판이 있었는데 뭐냐면 묶은 거 푼다고 애 낳냐. 네. 당장 그 얘기 나오죠. 그것도 그렇고요. 정관수술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예.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에요. 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그렇지. 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정관수술 정도 한 젊은 친구들은 잘 안 하고요. 네. 나이가 많아서 한 애를 이미 많이 키우고 있는 최소한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예. 이 나이 든 아저씨들이 풀고 또 애를 낳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좀 또 논란이 됐던 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정부의 네. 아마 산하기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낸 그 대책이 뭐였냐면 저출산 대책이 여학생들을 조기 입학시키자 1년 먼저. 좀 깜찍해요. 발상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설마 이게 심리학 이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었거든요. 그 심리학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네. 발달이 여자애들이 빨라요. 빠르죠. 그래가지고 빠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경을 하죠. 남자애들보다 앞서요. 모든 면에서. 키도 크고. 키도 커요. 발육 상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맨날 맞아요. 이 빵사와의 자식아. 맞아요. 남자들이 기주고 삽니다. 기주고 살죠. 네. 빵셔틀도 시키고 뭐 맨날 1등 하면 여자, 반장 여자, 선생님 여자. 남자애들이 이렇게 쭉 쳐져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얘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나중에 발표한 걸 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해요. 발육이 빠르다 여자가. 그래서 1년 일찍 들어보내게 하면 네.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서 심리학 이론을 참고했구나 발달 이론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1년 일찍 들어보내면 왜 출산율이 올라갑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응. 아니 어차피 대부분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대학 이후에 네. 직장 잡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혹시 조혼 때문에 그럴까요? 조혼을 다시 장려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집중해라. 맞습니다. 그게 먼저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생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 풀어봐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1%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갤럽에서? 21%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21%가 나오니까 네. 뭐 여론조사 곳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갤럽. 한국 갤럽에서 발표하니까 예. 이 보수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면서 네. 막 이제 조중동 막 이런 데에서도 네. 막 이제 비판을 막 쏟아냈습니다. 네. 쏟아내는데 참고로 중앙일보는 이제 TK도 돌아섰다. 왜냐하면 TK도 대통령 긍정보단 부정이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40%가 무너졌어요. 네. 중도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용산이 비상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회 중추인 40대에서 지지율은 단 8%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애들이 그동안에는 모닝 컨설트 전 세계 지도자들 인터넷 온라인 조사를 하는 모닝 컨설트가 계속 24개 OECD 국가들 지지율을 발표를 했거든요. 24개국. 네. 거기에서 15%로 꼴등이 바로 기시다입니다. 일본. 네. 윤석열이 19%로 23위거든요. 아유. 바로 위에요. 둘 다 일본 놈이네요.
이런 얘기도 이제 사설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모닝 컨설트 그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인용을 안 했거든요. 조중동에서. 근데 그 얘기도 나오면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설에서 동아일보에서는 청광암이라는 사람이 차라리 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기라도 한다. 그보다 더한 미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언제나 깨어날까. 네.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20% 미만으로 네. 10%대로 주저앉으면 이거 네. 걷잡을 수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이 이 뭐랄까 탄핵으로 가는 이 뭔가 지금 딱 그 뭐랄까 갈림길에 분기점에 예. 딱 서 있다. 그렇게 이 보는 거죠.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아주 네. 심각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야, 얘 때문에 다 죽겠다 우리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 우리라도 살자. 아니 왜 너 혼자 죽지? 우리까지 싸그리 다 물고 들어가 죽이려고 그러냐. 야, 큰일 나겠다. 네. 예, 잘 표현했는데 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 표현은요. 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동아일보에서. 정신이 혼미하다 그럼 맛이 간 거잖아요. 맛이 같이 늘 술에 취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렇죠. 미몽은 심리학적으로 표현한 망상기가 있다는 거고요. 네. 현실을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나온다. 옛날에 혼주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과거에. 홍군 뭐 이런. 홍군. 네. 홍군. 네. 그 얘기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 걸 보면 이쪽에서도 야, 윤석열을 치우지 않으면 보수가 완전히 여기서 끝나겠구나. 네. 이 자식이 네.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보수층을 완전히 아작내러 등장한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총선 전에 저기 뭐 하야해라 총선 네, 패배하면 막 이 네. 얘기 김대중 칼럼이 막 했었잖아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입을 다물긴 했는데 네.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빨리 끝내자. 윤석열 네. 갖고는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 그렇습니다.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나라가 망해도 상관하지 않는 자기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만 보호되면 그렇죠. 되죠. 나라를 팔아서라도.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보수층을 완전히 끝장을 낼 것 같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걱정. 그게 너무 걱정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올 거야. 걔네들은. 안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네. 거의 그쪽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장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21%뭐 이렇게 자기 신경 쓰이거든요. 솔직히 대통령 모두 다. 네, 다 쓰이죠. 네, 윤석열 어떻게 받아? 이거 엉터리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나마 네. 역대 대통령에서는 제일 둔감한 사람일 겁니다. 지지율에. 지지율에.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 관심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어. 10%도 상관없어. 거의 그 급의 인간이다. 나를 내가 임기만 버티면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힘으로 누를 수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세계관이 단순해요. 고모수를 패면 다 결국 따라오게 돼 있다. 뭐 내가 걔들한테 알랑방귀 꼈어. 지지율 높일 필요가 있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등등 사정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도 찍어내면 다 찍어내고 찍어낼 수 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한방 전쟁 일으키서라도 그렇지. 북을 자극하고 싹 정리해서 판을 정리할 수 있는데 뭐 그까짓 거 신경 써.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다. 더 걱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역대 대통령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전두환 같은 사람들도 신경 쓴단 말이에요. 신경 써요. 네, 박정희도 그렇고 신경 써요. 최소한의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지지, 사랑 이걸 갈구하는 동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은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김건희만 자기를 이뻐해주면 그냥 만사 괜찮은 사람이니까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된 이후에 대학가가 윤석열 탄핵시켜야 한다. 이 대자보가 제가 쉬어보니까 열 몇 개 되더라고요. 대학이. 일제히 붙었어요.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가 뿌려졌던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고려대 충남대부터 시작해서 한 열 몇 개 대학이 일제히 그러니까 그만큼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미련을 완전히 이제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정권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 그런 기대는 영영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쉽지 않은데 대학가가 지금 상당히
그 결항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맨 앞에서 치고 나간 것이 청년 학생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넥타이를 맨 사무직이 합세하면서 폭발적인 국민항쟁으로 맞아요. 진화했죠. 예. 거꾸로입니다, 이번엔. 예. 지금의 촛불항쟁의 주력 부대는 나이 든 아저씨 아줌마들 있잖아요. 50대, 60대. 4, 50, 60. 50, 60이 제일 많습니다. 예. 길거리 나가보면. 예. 이 사람들이 주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학생들이 막 머리 받고 싸우는 걸 지금 나이 든 부모들 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고 예. 여기에 누가 합세해 줘야 되느냐. 예. 옛날식으로 하면 사무직이 합세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그렇죠. 이제는 대학생이 합세할 때가 왔다. 거꾸로. 거꾸로. 근데 이게 거꾸로 되긴 했지만 흐름은 비슷한 겁니다. 네. 가장 열정적인 층이 앞에서 싸우고 네. 이게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걸 보통 국민항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무적이에요. 네네. 고무적이고. 아마 좀 있으면 대학 교수들 성명서도 나오기 시작할 수 있고요. 네네. 시국 성명 같은 게 쭉 예, 나오죠. 예, 이러면서 전 사회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최상병 사건 이게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계속 뭔가 밝혀지잖아요. 네네네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에. 그렇습니다. 트리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에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 가득한 아이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라서 그동안 참고 살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은 그냥 툭툭 뱉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미래도 없죠. 윤석열한테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그래도 최저한의 수준의 인간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그런 거 보면 이제 서울대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환상 이런 게 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인데. 이미 그래도. 깨졌죠.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이 큽니다. 하버드에 대한 환상도 깨졌습니다. 이준석? 강용석과 이준석 등에 그러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그건 잘했는데 어쨌든 배신감, 분노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최행병 같은 군인들이 자꾸 죽고 있어요. 네.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남성들은 직접 자기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해도 그런 데 대해서는 동료의식이 있거든요.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최근에 그 또 훈련병들이 그렇죠. 뭐지 얼차례 가혹행위로 그 사망했죠. 사망하는 그충격적인 일이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속에서 또 심각한 경제 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판사판의 상황에 놓이긴 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생들은 과거같이 조직화 집단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항쟁에 바로 뛰어들지는 않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네. 젊은이들까지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에는 뭐가 불씨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거부권들이 너무 많이 행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간호사들, 농민들, 뭐 모든 분들이잖아요. 해당돼 네, 있잖아요. 네. 아까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붙잡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쟁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했고 네.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는 중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항쟁의 초기 단계다. 네. 지금. 네. 네. 그 천공이 최근에 연일 등장하는데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도 뭐 계속 나왔던 건 뭐였냐면 그거 있잖아요. 석유. 네, 석유. 예, 뭐 영일만 앞바다에서 네. 그 발견됐다는 석유. 네. 거기 천공이 또 등장했어요. 네. 그 전에 천공이 지난달에 자기 유튜브 통해서 지하자원 대한민국에 많다. 석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정부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야, 이것도 있었고요. 6월 1일 날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천공하고 특별 대담을 했는데 그 기사를 쭉 봤는데요. 네. 야,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유일한 네. 나라는 한국이고 그런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윤석열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탄핵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내치 대한민국의 내치 총리나 장관을 다 맡기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라 국제사회로 눈을 돌려야 산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 뭐냐면 내용보다도 천공에 대한 그 국민들이 그 비선 실세 아니야? 네. 넘버원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근데 자기도 의식할 텐데. 하죠. 신경 쓸 텐데. 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담도 어떻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대담을 하지? 그리고 아까 영상 그거 지하자원 있다는 거 발표하는 거 대통령보다 한 달 전에 네. 그 얘기를 줬는데 그러면 천공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서 한 건지 네.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주요 부처에서 고급 정보가 천공한테 천공한테 먼저 갔다 천공이 띄운 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확인해 주는 이런 건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천공이 계속 비선 실세라는 것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만약에 비선 실세가 아니라면 부담이 돼서라도 진작에 압수수색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천공과의 커넥션 이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특검감이다 이제 보는데요. 비선 실세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거의 생각이 됩니다. 거기 취해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천공이 윤석열한테는 독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윤석열은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 무시해요. 아, 그렇구나. 국민이나 뭐나 여론조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대신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그러네. 그게 천공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신적으로는. 미국이나. 근데 천공의 말은 그래서 윤석열한테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공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탄핵 뭐 가당찮다. 임기 다 채운다. 윤석열은 그러셔요? 날 믿고 가면 되네. 그냥 맥주나 한잔 해. 단합대회에서 맥주 돌리고 뭐 힘 합쳐서 싸우면 된다는 등 자신만만한 호기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야, 그것도 천공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적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천공 그 자체가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총선 졌어? 천공 도사에 의하면 뭐 아니라는데. 그럼 천공은 네. 천공의 머릿속에는 내가 대한민국 주무르고 있다. 그리고 내 전 세계에 뭐 자기는 이제 뭐 영적 지도자 이런 걸 꿈꾸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윤석열 발판으로 하려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나를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걸 노리는 건가요? 네네. 천공이 예전부터 인터뷰한 걸 쭉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외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근데 그 목적은 결국 그거죠. 자기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천공은 기본적으로 과시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인정 욕망도 강하고. 네. 그게 이 사람 목적이에요. 돈보다 오히려 그걸 더 쫓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천공을 딱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딱 대면했어.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천공 딱 만났을 때. 병원에 좀 가라.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자거든요. 그런 망상을 계속. 머리는 안 깎니? 수염도 좀 깎고. 어차피 이제 감옥 갈 때 다 깎긴 깎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심각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자꾸 부추길 겁니다. 외교 활동 같은 거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언인데요. 야, 그거 충격적이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파병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아요. 깊게 개입해라.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이 네. 패색이 짙어져 가지고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하다면서요. 지금 뭐 전황을 뒤집을 길이 없다는 말이 지금 자기들 속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국군을 들이밀어서 다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에 직접 붙는 건데 러시아가 그럼 한반도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미친 얘기인데요. 네. 한마디로. 네. 그냥 저는 윤석열 혼자 보냈으면 좋겠어요. 철거 씌워서. 아니 거기 부동시로 근데 안 갔거든요. 아예 가서 총 쏠 줄 모를 거예요. 포탄이라도 이렇게 닦고 윤석열만 보면 또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하여튼 천공의 이런 말들이 문제는 그냥 헛소리인데 윤석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남북 통일된다. 뭐 전쟁이 나면 무조건 네가 이긴다. 또 통일 대통령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윤석열은 실제로 그런 것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오면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유 그 매장 관련 이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 했는데 그 5월 16일 날 네. 천공이 관련된 유튜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는 여권에 네. 나는 이것도 웃기는 게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있잖아요. 네. 뭔가 그 윤석열한테 쓴소리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승민도 있었고 네, 있었죠. 가끔 보면 뭐 안철수도 한마디 가끔은 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끔 네, 보면. 네, 네.
근데 여권 쪽에서 천공을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 저 별 기억이 없어요. 이 정도면 천공 자숙해라. 그 오해 살만한 일 절대 발언하지 마라. 네. 뭐 이게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렇죠. 조용해. 천공화 관련. 그 전에 건진법사는 일찍이 쳐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힘이 센 건지. 그렇죠. 야,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다는 게 여권에서 아무도 말 못해. 오히려 옛날에 뭐 국정조사 이런 장면을 보면 네. 천공 이슈가 나오면 아주 난리들을 쳤죠. 네. 국힘에서 보호해 주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천공하고 김건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공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강력하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천공을 윤석열한테 소개시켜주고 천공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사람이 김건희일 거란 말이죠. 네네. 따라서 천공을 치면 김건희를 치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네. 국힘당이나 이쪽 사람들은 김건희를 치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천공을 못 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 네, 하나로 묶여 있다고. 묶여 있다고 봐야 돼. 야, 그리고 나 그거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는 가끔 쓴소리 하는데 네. 청구한테는 꿀먹은 뭐 벙어리란 말을 일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무 말도 못 해요. 네. 야, 무섭긴 무서운가 봐. 맞습니다. 자, 광고 하나 보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당당 때문에. 자, 당당 때문에입니다. 당당 때문에. 네. 요새 무슨 당 때문에 힘듭니까? 이 당 때문에 힘듭니다. 딴 게 아니라 이 당. 이 당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당 때문에 힘든 분들, 뭐 당뇨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젊었을 때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네. 힘든 거죠. 뭐 국민의힘, 민주당, 네. 뭐 또 녹색정의당, 네. 조국혁신당, 뭐 당 많잖아요. 그런 당보다 이 당이 힘듭니다. 자, 당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당당 때문에로 여러분 건강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스틱 형태로 있기 때문에 뭐 휴대하시기도 편한 거고요. 네네. 액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액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건데 당에 좋은 6가지 원료를 모아서 진하게 농축해서 액상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100% 국내산 그 당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꾸지뽕 그리고 돼지 감자, 여주, 뽕잎 이런 것들의 추출물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도와주는 코로솔산이 함유되어 있는 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바나바 잎.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유명하죠. 구아바 잎 함유. 그리고 최고의 품종으로 소문나 있는 인도네시아산 바나바 잎과 구아바 잎이 또 성분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찌뽕은 뭐 당 관련돼서 각종 뭐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마다 네.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막 그 각광받았던 게 돼지 감자입니다. 네. 네. 돼지 감자 무슨 이 아침 방송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홈쇼핑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집에서 나와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주 돼지 감자.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돼지 감자, 여주, 바나바 잎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농축돼서 이 당당 때문에 이 스틱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눌린과 차탄린 성분이 풍부한 100% 식물성 원료들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00% 식물성 원료를 강조합니다. 네. 사실 당 있는 분들이 뭐 지방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 예. 드실 때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액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더 흡수가 빠르고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당당 때문에 어떤 애청자분이 이런 리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당이 있어서 먹는 것도 늘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당당 때문에 먹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게요. 꾸준히 하루 2번 먹고 있는데 식후에 혈당 개선이 확실히 됐습니다. 이런 리뷰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라고 기재를 하시면 6개월분 구매 시에 열흘분을 추가로 증정해서 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포털 네이버에 당당 때문에 검색하시고 후기가 제일 많은 스토어가 웰스앤헬스인데요. 네. 이 웰스앤헬스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박시영TV 저희가 더보기에 구매 링크를 함께 올려놓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이 당당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당 때문에. 요즘에 그 용산에서 네. 대통령실 인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께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주범 중에 하나 있던 정호성. 네. 거기를 시민사회 3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또 화제가 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 외가 육촌인데 네. 최승준 행정관이 있었는데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시민사회 1비서관을 기용했어요. 네. 그리고 이원모라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인사비서관에서 용인 처인구에 용인갑에 그 출마시켰다가 낙선했거든요. 네. 바로 데려와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네. 총선에 그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뭐 문제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고집을 한단 말이죠. 맥주 파티 한 거 보면 알 수도 있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 오히려 네, 날뛸 겁니다. 네.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만 딱 네. 중용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만 스크럼 짜서 운영하려고 한다. 네. 국정을. 뭐 윤석열이 그리고 참 이 한결같은 가족 사랑. 네. 자기 친인척도 챙기고 네. 낙선한 부하도 챙기고 네. 자기 패밀리 사랑은 지극해요. 네. 이게 옛날 마피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사람 챙기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조직을 운영하니까. 검찰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네. 하면서 쭉 그 네. 검찰 하나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술값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급여를 다 네. 술값으로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급여만이 아니고 네. 뭐 스폰 아니? 카드까지. 카드까지. 네,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네. 코바나 카드 갖고도 결제했다는 증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김건희의 심리 분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재형 목사께서 네. 새롭게 밝힌 내용이 뭐냐면 2022년에 이제 그건 많이 소문이 났잖아요. 샤넬 그 화장품하고 향수 줬다. 네네. 근데 관련된 문서가 6쪽짜리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샤넬.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예, 화장품하고 향수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씨 뒤에 네. 2명의 비서가 있었는데 선물을 딱 주니 포장을 뜯어보는 걸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왜냐면 그 전에 카톡으로 이미 보냈거든. 네. 샤넬 제품이라고 네, 이렇게 네. 찍혀져 있었어요. 카톡 보면. 샤넬 제품인지는 알거든. 근데 뒤에 비서를 시켜서 그거를 뜯어보라고 포장지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떤 심리입니까? 우선 네. 뜯어보는 경우는 그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너무 가까워서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어서 누가 딱 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네. 뭐야 이런 걸. 그렇지.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예, 하죠. 뜯기도 해요. 네. 그 자리에서 보고서는 너무 고맙다 인사 더 하고. 당연히 그건 아닐 거고 이 케이스는 예. 자 사진을 미리 보내서 이 선물 가져갈 거라고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뜯었다. 저는 사실 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가짜인가? 야, 이 사진 이거 보냈는데 이 사진으로선 진품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야, 확인해봐. 뜯어서 확인해봐. 너 짝퉁 갖고 왔으면 죽을 줄 알아, 새끼. 이거 이제 그 진품이야 약간 청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경 쓰고. 그렇죠. 확인. 제대로 갖고 왔는지 선물.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네. 사진은 샤넬 보내고 나중에 딴 거 가져왔으면 어떡해요. 뜯었는데 뭐 5만 원짜리 백 갖고 왔다 그러면 대접은 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걸 확인해야 네. 청탁을 들어주든 뭐 말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뭐 이런 선물 받는 거 이 청탁 이런 뇌물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합니까? 나 그것도 좀 심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돈에 대한 욕망은 원래 네. 끝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밝히나요? 원래 끝이 없는 거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네. 그런 선물을 받음으로써 여타의 어떤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선물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정도로 잘난 인간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급의 선물을 가져오는구나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과거로 치면 막
여왕, 왕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진상을 네. 상납하는 뭐 맞습니다. 이런 느낌. 그때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뭐 샤넬백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보다는 권력 노름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남들이 이런 걸 들고 와서 자기한테 청탁을 하고 자기가 그거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심리에는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권력자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그것도 남편한테 뭐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했을 수도 있잖아. 막 지시하고. 아, 그럼요. 대통령실 이거 그럼요. 들어줘. 네네네. 어. 그리고 그걸 또 과시하는 것도 있죠. 최재형 목사한테 내가 사실 대통령인 거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네네네. 준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도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네. 그러려면 일단 확인해야 돼, 진상품을. 이게 위조인지 네. 제대로 갖고 왔는지. 네. 또 하나는 김건희가 그걸 뜯고 네. 이게 제대로 된 샤넬백이라는 걸 봤을 때 예. 얼굴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거 갖고 오라는 신호죠. 자, 내가 요거 보고 이 정도로 흡족해 했으면 나를 더 기쁘게 만들려면 수준을 계속 올려야 되겠지? 막 그 말도 하더라고. 한국 남성들은 샤넬 잘 모르는데 막 이러고. 예.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면서. 다음에 더 좋은 거. 금두꺼비 같은 거. 내가 자식이 없어서 금두꺼비를 좀 키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는 다음에도 생각할 거예요. 가장 깔 거라는 거. 그러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 넣는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이제 디올백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까지는데 위장도 못 하겠고 제대로 되는 거 넣어 가야 된다. 디올 사는 이 건이 터졌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디올백 하면 야 이것 때문에 그 우리가 저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노이즈 마케팅에서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거보다는 우리 거를 했잖아. 이런 거. 물론 이제 이상한 인간이 그지 같은 인간이 쓴다는 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토요일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병 건 관련해서 서울역에 가서 집회를 좀 민주당하고 시민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연설이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일부 들어봤습니다. 일부. 네. 그 저 거리에 나가서 싸우겠다. 네. 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겠다.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자. 말 안 들으면 전 국민 항쟁. 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우선 탄핵 불가피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셨다고 보고요. 네. 국민항쟁 선포는 이미 지난번 집회에서 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 연설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정권을.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윤석열을 그냥 냅두면 단순하게 뭐 버티고 안 하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절단낼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집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싸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항쟁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원래 그렇죠. 사실 맞죠. 국민항쟁이 돼야 여권 내부에서도 좀 흔들리면서 이탈표가 나오죠. 그리고 설사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재도 국민항쟁이 있어야 의식을 하지. 제 5대 4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쪽이 5. 그렇죠. 이쪽이 4.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항쟁 없이는 윤석열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개헌을 해서 그때 그 이거를 헌재에서만 탄핵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길들을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 의견이지만 계속 얘기한 게 헌재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제 개혁을 담보하는 역할이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 헌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은 국민항쟁에 기초한 기반을 둔 탄핵 추진 혹은 뭐 탄핵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죠. 국민항쟁만 제대로 터지면.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함께 싸우겠다. 밤낮으로 막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집회 가능성도 꽤 높아 그렇습니다. 보여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어요. 이번에 거의 한 뭐 20만까지 나왔다는 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고조되면 네. 10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정도 되면 박근혜 탄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감당하기 힘들죠. 네. 윤석열로서는. 그리고 최근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아까 모두에서도 네,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네. 남북 문제인데 네. 오물 풍선 600개 대량 살포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국민들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이 있다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우리 뭐 군 측에서 정부가 계속 뭐 삐라 그리고 살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북도 네. 맞대응을 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9.19 그 판문점 선언 네. 관련해서 이제 효력 정지하겠다는 군사합의 이제 중지시켰죠. 중지시켰잖아요. 네. 거기서 훈련도 하고 그 확성기 방송. 확성기도 틀고 네.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매우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쪽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쪽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마음대로 마구 날뛰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이 외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진짜 전략적입니다. 굉장히 정교해요.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네, 치밀해요. 미국도 인정해요. 야, 쟤네들 진짜 정교하고 치밀해서 오랜 기간을 두고선 추구해서 따낸다. 이런 걸 미국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 사실 중국, 러시아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추진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치밀해요. 근데 이 치밀성이 남북 관계에서도 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물풍선이 일회성 분노 표출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획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023년이죠. 작년에 네. 11월 8일 날 북쪽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삐라살포라는 얘기를 합니다. 삐라살포와 심리 모략전, 그러니까 확성기. 네. 이게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그래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굉장히 그거를 네. 북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삐라 살포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주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미 이때 이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이걸 불씨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12월 말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는 이제 민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국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확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여기 넘어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 특히 콕 집어서 NLL. 서해 NLL 그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건 좀 논란이 있으니까 계속. 시정 연설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요 얘기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서해 국경선 문제를 가지고 남과 한번 붙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다 나왔죠. 삐라,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서해 국경선. 네. 이 세 가지가 이미 올해 초에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미. 그래 놓고 박상학이가 5월 달에 5월 10일 날 전단을 날렸단 말이에요. 네, 북에다. 네. 그러자 이제 곧바로 국방성에서 담화를 내면서 세 가지 지적합니다. 공중 정찰 행위. 너무 심하다. 이건 전쟁 행위다. 그다음에 삐라 살포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선 계속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맞대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삐라 살포는 삐라로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국경선 침범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하겠다. 쉽게 하면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NLL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국경선 얘기하는 거. 거기를 넘어오면 미사일을 쏘든 뭐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중정찰 행위에 대해서도 발표가 했더라고요. 또 5월 31일 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전쟁 연습이나 거의 마찬가지니까 네. 예측치 못한 재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다 실전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B라는 뿌렸고 이제 남은 게 서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해 그 GPS 교란하는 행위 북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게 네. 그 2, 3일 연속. 관련된 내용인 거죠?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해에서 지금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확성기인데요.
확성기를 지금 틀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그 막 조준 사격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래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북에서 시간을 줬어요 그때. 네. 얼마 시간 내에 중지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그래서 회담에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에 넘어갔죠. 네.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B라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박상하게 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인. 민간이. 안 말린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말려서 정부는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북쪽도 그럼 우리도 날릴 거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확성기는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에서 하는 거죠. 당국 책임이니까. 이거는 군대의 책임이고 예. 군대가 하는 행위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전쟁 행위입니다. 이 심리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쪽에서 이거는 대응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즉 걱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내부에서 이렇게 몰리니까 네. 결집 효과 누리려면 결국 북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탈출구가. 윤석열은 오히려 기대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네. 어떻게 갈지. 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부터 북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헌법재판소에다 걸린 거 아니에요. 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 신청을 네. 내서 결국 판결을 받고 삐라를 뿌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서해에서도 지금 그런 국경선 침범 행위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군사훈련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서해에서.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이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확성기를 틀었다. 북에서 또 거기에다가 뭐 조준 사격할 수도 있죠. 네. 그럼 포 쏠 수도 있고. 그렇죠. 포 쏘면 방사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 전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네. 전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네. 확성기 방송을 일단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 네. 이게 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확성기 방송 틀는 조치를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그러면 예. 야당에서 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중지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 강대강으로 치솟는 분위기를 빨리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야, 진짜 한참 네.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거죠.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윤석열 덕분이에요. 아이고 참. 자, 광고 하나 펴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궁 싹 푸른 주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대장사랑 싹 듀얼 푸른을 먹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바로 효과 나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글부글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예. 뭐 오래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 뒤에 그랬는데. 좀 매끈하게 빼고 왔더니 예. 박시동, 이광수 다 집에 가고 없더만. 무진장 빨라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장 안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숙변. 예. 그죠? 기존에 이제 빼내고 싶었는데 못 빼냈던 거. 잘 안 빠진 거. 네. 그런 것들 빼내. 시원하게. 진짜 시원하게 예. 그 효과를 제가 직접 봤고요. 예. 우리 박시영 대표도 굉장히 예. 흐뭇하게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대장사랑에서 나온 싹 듀얼 푸른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위에는 알약이 있고요. 예, 이렇게 뜯으면 이제 알약이 나옵니다. 위를 이렇게 까면 안에 알약이 있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액상이 돼 있어서 알약과 액상을 함께 드시면 되는 건데 말린 자두를 이용해서 만든 주스, 이 푸른 주스 변비 해소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 전통 선 스위트사의 캘리포니아 푸른을 사용해서 이 대장사랑 푸른 주스가 만들어졌는데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이중제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과 액상으로 함께 드시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스 형태로만 드시게 되면 네. 제법 많은 양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네. 이건 딱 44ml. 딱 요 맞아. 양만 딱 드시면 되는 예, 거죠. 딱 맞아. 큰 부담 없이 네.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매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비우고 싶을 때 아니면 뭐 다음날 혹은 오늘 굉장히 좀 귀중한 일, 소중한 일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특히 현대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뭐 운동 부족하고 수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제법 네.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장사랑의 싹 듀얼 푸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여행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뭔가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직전 아니면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일이 있을 때 이 배변 활동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트 찾아봤더니 네. 관련 후기들이 되게 많아요. 효과 좋다. 아니 이거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미 빼봤으니까. 예, 알잖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 안 빼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지금 저희 더보기에 보시면 구매 링크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네이버에서 대장사랑 검색하셔도 관련 제품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6월 30일까지 대장사랑 오리지널 트라이얼 키트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고 그냥 까먹지 마시고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꼭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장사랑 싹 듀얼 푸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뭐 해주시죠. 다소 심각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예. 실제로 미국 MBC 뉴스가 5월 24일 날 보던 거에 하면 네. 미국 고위관리 6명이 이런 얘기를 했다랍니다. 미군 수뇌부가 네. 10월에 한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계획들을 최근에 준비했다라는 10월 달. 10월 달. 그럼 미국도 네. 흐름을 지금 보면서 전쟁 터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흐름이 네.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하는 분위기 터질 거라는 걸. 그럼 10월 전에 끝내야 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예.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예. 북에 대한 핵 공격을 가정한 연습을 하거든요. 예. 그거 이미 공개했어요. 핵 공격 연습이라고. 이걸 북에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10월 넘어가면서 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아주 급격하게 고조될 위험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을. 네, 그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수록 좀 힘을 내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시영 없는 박시영TV 경제만화방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박시동 평론가하고 둘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지난주에 이제 이광수 대표 출연 분이 예. 조회수가 좀 괜찮았대요. 아, 괜찮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또 부를까 하다가 네. 너무 기사할 것 같아가지고 띄엄띄엄 부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광수 대표 부르면 출연료 나가죠. 예. 박시영 대표가 밖에서 보고 있어요. 아, 네. 자, 경제적인 방송 경제만화방입니다. 네. 오늘도 이 멤버십 박시영TV 멤버십 여러분들과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이 방송이 라이브로 다 끝나고 나서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업로드가 됩니다. 금요일 업로드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후에 뭐 댓글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멤버십 여러분들도 방송 중에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뭐 댓글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보니까요. 예, 예. 뭐 놓칠 게 몇 개 없어요. 보통 다른 방송 보니까 확 올라가는데 여기는 막 계속 뭐 캡처해 놓은 줄 알았어. 유러브미님 하행해 주셨고 안성크리미님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박시영TV의 김 PD가 들어왔네요. 이거 유러브님은 진짜 네. 정말 충성도 대단하십니다. 네, 광수쌤 어디 매 가서 방송에 와주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방금 설명해 드렸고요. 예. 자, 본 방송은 금요일 오픈이고요.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멤버십으로 라이브 하다 보니까 네. 멤버십 분들이 질문을 많이 네, 올려주고 네, 네. 계세요. 질문 올려주는 건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소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뉴커님의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예. 최근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서비스 아프리카 TV가 수 프로 서비스명을 바꾸고 6월 5일 글로벌 서비스를 출범하는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사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한 분 한 분이라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그렇지. 거니까 해주신 예. 건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추천, 중립, 뭐 좀 약간 회의적 비추, 이 정도라도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사견으로라도.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딱 종목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아하. 요거는 제가 한 주 동안 공부해서 차라리 좀 정확하게 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올려주세요. 숙제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좋습니다.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하나 본인이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아프리카 TV가 수 프로 이름 바꾼지도 몰랐고 몰랐어요, 저도. 예. 이게 6월 5일 날 아프리카 글로벌 TV 서비스를 본다 그러면 출범하지. 약간 좀 아닙니다. 예전에 별풍선 좀 쐈어요? 예. 아무튼 이 아프리카 TV가 글로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게 새로운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되는데
주가 전망 어떨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플랫폼 OTT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렇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대체 이제 국제적인 애들은 지금 경쟁이 어떻게 되고 누가 지고 있고 사실은 뭐 넷플릭스가 독자하는 건가 독주하는 건가 토종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힘들죠. 정리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묶어서 간단하게 좀 방향타를 어느 정도는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런 건 워낙에 글로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자칫 이게 또 국뽕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티빙이라는 우리나라 그 OTT 플랫폼이 있는데 티빙이 일종의 프로모션을 엄청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티빙이 뭐 넷플릭스 어느 부분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온 걸 봤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보시는 건지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준비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셔야 우리 박신동 평론가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예. 별로 이 메이저 섹터가 아닌데 왜 관심을 갖고 계셨지? 저도 놓쳤는데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또 연결되는 알게 게 되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신동 평론가가 이제 방송이 많아지면서 그 보통 하나 가지고 돌려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질문을 해주셔야. 요거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아무리 그 일과가 늦게 끝나고 술이 좀 약주가 좀 거시기 해도 2시간 이상 그날 나온 주요 기사하고 메이저 리포트를 다 봅니다. 아하. 다 봐요. 예. 바람직합니다. 예. 안 그러면 예. 그 다음 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경제라는 게 그렇지. 예. 예. 진짜 이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펄떡거리는 거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입니다. 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슈퍼챗도 좀 쏘시고 그러십시오. 예. 예. 아무튼 네. 섹터별 질문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도 라이브 창에 함께하고 있는 유러브미님의 질문도 있는데 질문을 3가지를 해주셨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폭락했는데 회생 가능성이 있겠죠. 언젠가는.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사실 이광수 대표님과 저희 예. 셋이 간단하게는 말씀 올렸는데요. 중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산업이 대세가 그쪽인데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 늘 조정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뭐 인터넷 사업으로 세상이 바뀐다.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뭐 이동통신 세상이 된다. 누구나 다 알았던 것처럼 2차 전지나 뭐 이쪽으로 간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이 어떻게 경쟁을 이겨내는가를 따로 보셔야 되는데 약간 투자자분들이 매크로만 보고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뭐 고통이 되는 거 아니야? 평화주.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야, 석유 터진대. 아이고. 석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매크로 분석이 맞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의 운명은 천지차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들마다 뭘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또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시가 있고 또 리포트가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각각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몇 개의 기업들을 알람을 설정해 놨어요. 네. 얘들이 어떻게 좋습니다. 움직이는지 보려고. 네네네. 그냥 쭉 추이 따라가다 보면 예. 들어갈 땐가 하고 보면 아닌 것 같고 들어갈 땐가 그냥 계속 알람만 보고 있어요. 예. 네. 아무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은 이제 지난주에 글로벌 이야기 말씀드린 게 또 있고 사실 이제 중국 변수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왜 어렵냐면요. 내용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이브 얘기 잘못하면은 하이브 편이야 미니즘 편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편이야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과소평가할 것인지 중국의 도전과 이 경쟁력에 대해서 아무튼 뭐 좀 위협적으로 평가할 그렇죠. 건지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사실은 뷰가 갈리는데 그 뷰를 그 평론가든 애널리스트든 그 개인의 뷰를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쟤는 저쪽 편인가 보다. 그렇지. 요런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련한 경쟁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우리랑 표준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격차가 많이 벌렸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고급 관련한 기술은 우리가 당연히 앞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약간 저가의 싼 기술은 중국이 가져가면서 그렇지. 시장을 양분화해 가도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저가 공세가 워낙에 파괴적이고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고가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 벤츠에다가 납품하면 되지 티코에다가는 중국산 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티코가 너무 많이 팔리면 벤츠 살 사람도 티코 하나 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빨리빨리 교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잠식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옛날보다는 좀 위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박신홍 평론가가 네. 옛날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티코가 언제적입니까? 살짝 피해가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런 게 예.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단종된 아예 걸 단종된 얘기한 차로. 겁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티코가 그 예전에 그 저 차비 내고 가야지 그러면 뽀뽀 쪽 하고 내렸던 그거 아닙니까? 예. 티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길거리에 껌이 있으면 이제 바퀴가 붙어버리는 그런 예전에- 농담이 있었죠. 예전에 티코 내가 흔들어도 흔들렸어. 그거는. 예. 자, 그러면 미래 농산물 가격은 대처 방법은 이런 얘기를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된 주들도 1차 산업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 많죠. 아,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것도 제가 정리 한번 공부 좀 더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소신이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가끔 그냥 보통의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섹터가 수급이 안 받쳐주는데 너무 앞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휩쓸려 가는 분들이 있죠. 아니 휘둘린 것보다 너무 반발만 앞서가야 되는데 세 발 네 발 앞서 이런 시대가 와. 미래 농산물 시대가 온다라고 예. 미리 그러니까 아직 그 파도가 눈앞에 보일 때 사도 수급의 파도가 보일 때 사도 이제 그때 되면 되는데 저 태평양 너머에 언젠가 파도에 오겠지. 이 정도면은 대기하시는 기간이 너무 길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써야 될 자금, 예상 투자 기간, 예상 투자 수익률을 놓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아직 대세 수급이 잡힐 것 같지 않은 섹터가 본인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기간 미스매칭이 나기 때문에 못 맞아요. 버티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조금 먼 섹터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 예. 나는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것 같거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예. 그렇지. 나는 미리 봤어. 남들이 안 본 거를 먼저 봤어. 예전 신나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결국 또 예. 중요한 건 타이밍이니까. 그렇죠. 예. 아, 지금 홍준마, 우리 레드카우님. 예. 티코 안에서 뽀뽀하면 작은 차 큰 기쁨. 아, 티코를 아시는 분들이네요. 네. 예전에 이제 티코 광고 문구였어요. 예. 저 광고를 김혜수 씨가 했었거든요. 김혜수. 너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안 어. 시켜버렸네. 아. 옛날 사람들. 아유.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유러분미님이 라이브 듣고 있어서 쏩니다 그러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번 저렇게 소중한 후원해 주시네요. 아, 우리 여러분이. 율러브님은 언제 만나면 제가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겠어요. 네. 박시영 TV의 기둥 몇 개는 우리 율러브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대중교통 적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인구 얘기는 한번 묶어서 다음 질문 주신 그러니까 요 묶어서 한번 딩굴링님의 얘기해봐야 질문까지 같이 한번 되겠네요. 엮어볼게요. 네. 인구 문제가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 기혼자들 평균 출산율이 1.6명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세종시만 봐도 결혼하는 부부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아이를 가진다고 본다면 역시 문제는 저 같은 독거노인들이 문제인 듯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라든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이유 중에서 이 부동산 문제인지 경제적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인구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꼭 뭐 경제 만화방에서 경제를 다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지 사실. 그냥 인구가 경제입니다. 네. 그냥 인구가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바로 인구는 경제.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인구가 성장률이고 인구가 곧 뭐냐라고 했을 때 피부로 느끼실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방에 지금 대학이 거의 그렇죠. 뭐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요. 사장화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심지어는 네. 한국 학생이 없고 폐교되는 건 말도 못하고요. 네. 다 외국인 유학생들 아니면 쓰러져 가야 되는 지방 학교는 이미 널려 있고 많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예. 유수의 대학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경제이면서 교육이면서 또 국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군대 유지 못합니다. 예. 이 인구로요.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 미래 세대가 결국에는 그 윗세대를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게 인구학적으로 불가능한 단계에 그렇죠. 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인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2월 달에 처음으로 그 월간 출생아가 2만이 안 됐어요. 근데 3월도 안 됐어요. 3월 출생아가 19,669명이에요. 그러니까 통계가 잡힌 이래 1981년부터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냈는데 예. 3월 달 출생 수가 2만이 안 넘은 게 이번 처음이에요. 이게 전국 단위예요? 예. 전국에서 10,000명 나온 거예요. 19,000명. 와, 이거 예전에는 한 지자체 사이즈에서도 이 정도 나왔을 그러면요. 텐데.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왜냐면 2월은 달수가 적잖아요. 예. 그리고 2월에 나는 것보다 3월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네. 근데 3월이, 그러니까 2월이 달수가 적은데 어허. 3월에 2만이 깨진 게 인구 통계 이래 처음입니다. 와. 그래서 1, 2, 3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 2, 3월 통계를 합치면 합계 출산율이 0.76이에요.
분기로 따져도. 예, 예. 분기 0.76인데 그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애를 초반에 낳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뒤에 있는 개월수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 발육이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애가 좀 머리라도 하나 더 큰 상태에서 학교 가라. 같은 해에 예. 될 수 있으면 초반에 나올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이제 예. 계획을 하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가을에 여행을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1, 2, 3월 출산율이 전국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이번에 1, 2, 3월 출산율이 0.76이었다는 거는 뒤에 무조건 그보다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네. 그걸 합쳐보면 드디어라는 말보다 정말로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한 명이 안 되는 거구나. 0.6이 된다는 거예요. 0.7대는 지금 마크를 하긴 했는데 그래, 예. 이제 0.6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이거 사실은 뭐 우리가 예. 뉴스에서 그냥 왕왕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네. 얘기만 하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인구 소멸이 들어갔고요. 그러네. 인구 소멸이면 국가 소멸이거든요. 예. 예,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랬으면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해라고 하는데 이거 딱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사료가 아이 분유보다 많이 팔리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와닿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애는 안 낳고 반려동물 더 많이 키우는 맞아요. 거죠. 제가 이제 예. 아파트에서 어느 날 이렇게 주말이었어요. 네, 이렇게 아래를 보는데 네, 정말 개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주민분들이 이제 산책 나올 때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모차에 아이가 앉아 있는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들이 없고 요새 유모차에도 강아지 태우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 사료가 아이들 분유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개 사료 판매량, 분유 판매량을 100으로 놓고 어느 비중이 더 큰가를 놨을 때 2020년에는 반려견 사료가 48이었는데 2021년에 61로 올라갔어요. 61. 예. 1년 만에 61로 올라가. 지금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61로 올라갔는데 지금 10% 이상 차이를 계속 벌리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최신 통계를 보니까 69, 70이에요. 그러니까 100 중에 70이 같은 돈으로 개사료를 사고 30이 분유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분유 입장에서는 더블 스코어보다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떨어진 거 올라간 거 같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분유가 30이고 개사료가 70이에요. 3대 7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개사료가 분유보다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됐어요. 율러분미님이 댓글을 예. 달아주셨는데 혹시 모유 수유가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예. 저런 학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계시긴 계시군요.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고평론가 저에게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저랑 사이즈 비슷한 그런 생각 역시 우리 독자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뭔가 정치역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경제 사이드로 와버리면 예. 이건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이게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지점들이 와버렸다. 그리고 강아지 사료가 더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보다 강아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더 재밌는 거. 개를 태우고 산책하는 개모차. 개모차가 유모차보다도 많이 팔립니다. 진짜 이거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 기사에서 진짜 혀를 끌끌 차시면서 기가 찼던 기사. 조이고? 예. 덴조. 그거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 여학생들이 1년 먼저 입학시킨다고. 여기서 뭐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냈는데 여학생 1년 먼저 입학시키면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연구해서 보고서 내는 집단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조세현이라는 데가. 야.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보고서를 자기들을 쓰고 나라 돈을 쓰고 있다는 거야. 네. 이거는 뭐 그 현실성에 대한 얘기지만 사람을 뭘로 보느냐.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뭘로 보느냐 얘기 아니야. 그리고 저 서울시 의회에서 나왔다는 조이고 뭐죠?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댄스. 조이고 댄스. 그러니까 그래서 댄조래매요. 그게. 참 댄조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댄조가 천장 댄조라 그래. 그저 노가다판 가면. 나 그거 처음 이게 뭔 얘기인가? 아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정관수술 복원하면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묶은 사람들 풀면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겁니까? 진짜 국민들의 수준을 정말로 천박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지금. 예전에 그 나향욱인가? 뭐 국민은 개돼지 발언했던. 그 인간의 발언을 두고 많은 분들이 분노했잖아요.
이건 뭐 직접적으로 국민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세현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 뭐 조이고 댄스인가? 예. 그리고 뭐 그 정관 수술 그 풀면은 뭐 돈 준다 그러니까 애 낳을 거다. 이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시민들을 아주 무슨 짝짓기 철에 있는 동물들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도 한심스럽습니다만은 방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이 보통 문제가 아닌 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저런 천박한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겹쳐지니까 더 슬픈 거예요. 지금 정말로 혁명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렇죠. 하루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런 한간 소리를 하고 있다니. 근데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 0.6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으실 수 예. 있는데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요.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나면 예를 들어서 4명이 한 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명이 또 그 자식이 다시 또 한 명을 만들려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명 이상이 줄어야 한 명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건너가면은요. 인구 소멸이 없어지는 5천만에서 거죠. 5,100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1,000만 단위 쭉쭉 떨어져요. 그렇죠. 엄청난 상황입니다, 지금. 와, 저 이거 심각하네. 예, 예. 제가 태어날 때쯤에 그 산하 제한 우리나라 표어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비단 뭐 3, 40년, 40년 정도 지나면서 이런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리고 국가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위원장은 아마 대통령으로 되어 있을 거고 사실상 부위원장급에서 총괄해서 잘해봐라라고 예전에 했는데 나경원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나경원 앉혀놓고 나가라 마라 해서 에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중요한 위원회를 그냥 어디 그 보은 자리 하나 꽂아놨다가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서 나가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 아니, 정부 그러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이게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가족부 예.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거기까지 가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예. 무슨 젠더 나누어가지고 싸움 붙이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을 뭐 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지금 앞으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처인데 네. 그 표 하나 더 받으려고 그냥 그거 없앤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고민이나 철학 없이. 네. 에라이. 아무튼 그 딩굴딩굴님 문제 끝 말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 문제일까요? 뭐 경제 문제일까요? 다죠 뭐. 그게 복합적인 거지 예. 사실. 예.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렇죠.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생활 스타일이나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힘도 너무 여유로워 내가. 막 진짜 해피해 죽겠어. 네. 자식을 안 낳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정관 수술한 사람 푸는 것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촘촘하게 짜줘야 그러니까 되는 결국에는 것들이. 먹고 살 만한 소득이 나와야 되고 그치.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주거 지나치게 환경도 사회가 경쟁적이져도 안 해야 안 되고. 되고 교육 문제가 일단 풀려야 아이들 그렇죠. 키우기에 마음이 예. 놓이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사실은 딱 집약돼서 나온 게 저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어딘가부터 풀릴 때 예를 들어 저출생 중에서 소득으로 풀어주자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민생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으로 풀자라고 하면 또 그게 그게 교육 정책이죠. 교육 정책이 네. 되면서 교육비 부담을 급하게 완화시키면서 네. 풀린다든지 하는 데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든 문제 여기 모였는데 우리가 풀 때는 저출생을 염두에 두고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잡아서 적극적으로 풀어내면서 계속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내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멍청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무능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답답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광고할 시간이긴 한데 네. 마음이 안 좋네. 자, 요 광고 하나 하고요. 정력제 광고 같은 거 없습니까? 뭐 광고요? 스트롱 잡스 같은 거? 요게 딱 이럴 때. 뭐 파이팅 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야 됩니다. 예. 갑자기 정력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정력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씻는 거 비누. 도움이 되겠죠. 예. 자, CL바이오, CL에서 나온, 콜라겐 비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지금 요게 포장재인데요. 포장재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을 안에 보면 내용물들이 들어있는데, 콜라겐 바, 이렇게 네. 비누가, 예쁜 비누가 지금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
24시간 주문이 가능해요. 아, 네. 전화로 1661-3933으로 24시간 주문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꼭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 관리를 혹시 향수 평소에 뿌려요? 네, 뿌립니다. 역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야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 몸에서 나는 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그 향이 좀 약간 어색하거나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냄새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콜라겐 바. 아, 네. 뭐 머리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 네. 겨드랑이에서 나는 네. 냄새, 뭐 발냄새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몸에서 나는 어떤 체향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콜라겐 바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렇죠. 네네네. 일본 사람들 이거 하나 주면 난리 납니다. 예. 미국 FDA 안전성 인증 피부 임상 연구센터 피부 임상 완료했고요. 이거 뭐 비듬 많으신 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려움증으로 밤새 잠 못 드시는 분들, 또 아토피 있는 분들, 또 여드름으로 고민인 분들 이런 모든 분들께 이 올인원 기적의 비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국내 아토피 협회 적합 인정 받았고요. 주름, 기미, 미백, 탄력 그리고 탈모 예방까지 뭐 다 되네. 그러니까 냄새, 향기, 트러블, 어떤 향기까지, 미용까지 다 되네요. 거기서 그래서 올인원이네요. 탈모 관리까지. 네. 예. 뭐 노인 냄새 제거, 발냄새 제거, 클렌징, 모공, 스킨케어 이 6개 부문 판매 1위로 잘 알려져 있는 CL바이오 콜라겐바 비누를 이 박시영 TV 구독자분들께 4세트를 구입하시면 1세트 더 드리는 4더하기1 초대박 세트 구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늘 밤 자정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방송되고 나서 그날 밤 자정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방송되는 날이 구입하기에 제일 좋은 적기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전화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가능하고 또 30일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 이런 것들 아주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CL바이오 콜라겐 바 24시간 주문 전화는 1661-3933이고요. 박시영 TV 더보기에 보시면 구매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도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광고 이렇게 했고 다음 이야기는 아까 그 말미에 멍청한 정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 월요일에 예. 대통령이 탁 등장해가지고 네. 우리도 산유국 된다. 시추 승인. 예. 그날이 승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전날 보고받고 그날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온 나라 뉴스가 이걸로 뭐 도배되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해당 당일날 아마 여러분도 방송이나 뭐 뉴스 접하셨겠지만 채널들마다 약간 또 언론사들마다 약간씩 그 기류가 좀 달랐어요. 이렇게 급하게 갈 일이냐라고 예. 지적하는 언론이 있었는가 하면 네. KBS 1 그날 9시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무려 9곡지를 했어요. 네. 특집을 하면서 그날 그 이름 뭐지? 박모 앵커가 첫 멘트가 오프닝 멘트가 우리도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니까? 이게 남조선인지 북조선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무슨 액티지오라는 회사의 고문이 네. 한국에 왔어요. 예. 그리고 7일 날 지금 라이브 되는 시점으로 치면 이틀 후고 본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금요일 날 네. 뭐 그 기자회견 한다 그런단 말이죠.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으나 이 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중론입니다 저는. 예. 당연하죠. 왜냐면요. 제가 이제 매니저로 참여한 건 아닌데 금융인이었을 때 이제 유전에 투자하는 펀드에 팀플을 같이 한번 해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전 펀드가. 펀드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요. 예. 금융적으로도 어렵지만 기술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야 또 이제 그다음에 돈을 쏠지 말지에 대한 테스트까지 또 남아 있고 엑시트는 뭐 하세월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종합 예술 같은 영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지금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인데 네? 저 매니저라는 애가 딱 찾아와가지고 혹시 1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조를 본 적 없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펀드가 1조 단위 펀드였어요. 그걸 투자하시는 분은 만나봤죠. 그러니까 정말 감이 없다. 이게 똑같은 지금 바로 그 상황극이에요. 네. 회장님
저희가 이번에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유전 펀드입니다. 가시죠. 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1조를 어떻게 투자할지 말해봐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 있어봐. 듣기 전에 자네는 누군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개인 회사라고 휴스턴에 단독주택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지금 이제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5년간 제가 1년 매출 3천 정도 찍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 하나 싹 써드릴 텐데 1조 한번 담그시면 어때요? 그러면 좋아 빠르게 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있을 사람 수가 없네. 민간 단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 대통령이 해냈다는 거 제 아닙니까? 말씀 그 말씀이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투자고 어떻게 보면 이 국책 사업 비슷한 건데 그렇죠. 국책 사업인데 예. 전날까지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진짜 내가 산자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니까. 그 해당 공무원들이 몰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 매출 3천 정도 하는 그분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이제 추후 이제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역량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그마한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 몇 달 용역한 거 가지고 국가 돈을 태운다? 네. 그 의사결정을 더군다나 산자부의 모든 하이라키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한다. 그렇죠. 무슨 투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할 예. 정도가 되려면 예. 뭔가 검증. 네. 그리고 필터링 통해 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때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네. 나라에서 기름 난다 그러는데 뭐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서 그게 진짜 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석유로 치면 4년 쓸 수 있고 가스로 치면 몇십 년 쓸 수 있다라면 네. 그것만 해도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말만 보면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이상한 게 많다는 내용도 거예요. 그렇다시가 않아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산자부 장관이 그랬어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에 해당하는 2,200조 원 규모로 전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틀려요. 틀려. 삼성전자 시총이 대충 450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최대치예요. 맥스로 맥스인데 그 미니멈과 맥스 사이에 어디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중간값을 얘기해야죠. 하다못해 국민한테 얘기하더라도. 무조건 뭐 근데 맥스를 그 맥스라고 쳐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국제 가스, 국제가, 기름값 곱했더니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이 안 되는데라고 쑥 봤더니 누가 계산했더라고. 언론에서 딱 봤더니 대충 많이 잡아도 1,500조 내외예요. 여기서도 한 7, 800조 이상 날라가요. 후라이를 깠네. 무려 7, 800조를 후라이를 깠어. 도대체 투자도 엉성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부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허술한데 결국 그러니까 뻥이거나 국면 전환용이거나. 아니 뭐 국면 전환이라는 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그 21%라는 그 지지율을 받아든 네. 뭐 당사자도 그럴 테고 그 정부 자체가 예. 뭐 이른바 똥줄은 탔겠죠. 네.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뭘 찾을 테고 그리고 지금 뭐 최상병 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많은데 예. 그걸 한 방에 일거에 더 엎으려면 네. 뭔가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 리포트를 대통령한테 보여준 거죠. 네. 야, 이거 되겠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전자 시총도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거기서 시추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을 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언론이 140억 배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갭이 너무 크잖아. 그렇죠. 중간값을 얘기해줘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종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박시영 TV에서 최초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어떤 민사적으로나 어떤 채무가 있을 때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너는 몇 시까지 와서 나한테 빵을 만들어 줘. 예. 너는 반도체를 100만 개를 납품해 줘. 그렇죠. 뭐 제조업이나 공산품들은 그렇겠죠. 그게 본질적인 계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수단만 다해도 되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의사가 꼭 살려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너는 의료법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최선의 치료만 다했으면 면책 이런 것처럼. 유전 사업은 대부분 끝에 가서 면책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이게 본질적인 리스크예요. 왜 투자가 어렵냐면요. 하다못해 내 아파트 지어내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날림이 되든 건물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전 사업은요. 끝에 안 나왔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추하고 팠는데 그랬다고 치자.
라고 해도 아이고 이거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예. 다면책이야. 아. 이런 리스크가 깔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하. 그럼 뭘까요? 결과 책임을 지지 않고 돈 빼먹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 제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여기서 이제 또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열심히 다 해서 비용적으로도 아껴서 할 거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몇 번의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안 된 경우인지 예. 날림 보고서를 가지고 했는데 안 나온 걸 어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든지 시추도 배 하나 갖다 놓고 시추선 그냥 용역 딱 해놓고 그렇죠. 그 배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또 운용 비용이 다 천지 차이거든요. 그냥 동해안은 그냥 배 며칠 갖다 놓고 태풍 오니까 들어간다 그러고 뭐 하니까 들어간다고 하고 6개월간 했는데 안 나왔어 이래놓고 용역비 그대로 청구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이 이게 뜬다는데?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 유전 사업 같은 것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네. 야 누가 나를 채용만 해준다면 네. 이게 뭐 한국이 됐건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가 됐건 네. 그 국가 단위에서 날 네. 이게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 기업도 아니고 국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국가 날 써준다면 야,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중간에 빼먹을 게 많다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모르지 않는다면 네. 돈을 태우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 얘기겠죠. 네. 그럼 대한민국은 그런 리스크를 야 여기서 이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네가 요거 못한다 그러면 요걸 해줘야 되는 거고 뭔가 꼼꼼하게 뭔가 예. 이 플랜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무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도 사실은 누수가 되는 게 본질적인 리스크인 사업인데 지금 나온 거는 딸랑 보고서 하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의심 가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의 의사결정은 너무 성급하고 그러다 보면 설마 아니겠습니다마는 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 사업 기회를 통해서 이상하게 나라 돈을 빼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좋은 구조는 열리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MB 때 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MB 때 악몽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하베스트 1조 이상 넣었는데 걷어들인 거 지금 100억 단위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뭐 없다고 봐야지 사실.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하베스트인가 뭔가 이름을 알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어느 부서야 차관이 뭐 허위 공신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박 무슨 차관 있잖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기를 하진 않나.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또 팔아먹진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이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라 살림 팔아먹는 것들은 도둑놈들한테는 일도 아니 양심만 버리면은요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부하 내동하면서 뭐 삼성전자 시총 몇 배네 하는 그런 그 아직 갈 길 너무 먼. 이제 예를 들면 소개팅도 안 했어요 아직. 예. 소개팅도 안 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걔가 차은우처럼 생길 거고 서울대를 갈 거고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직 사람 얼굴도 못 봤고 통성공부도 못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에 지금 나라가 부안해동할 때가 아니고 예. 그런 유전 사업 이제 시추 사업이 있으면 2번, 3번 검증하고 더욱더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불을 지르고 주식시장이 지금 날아다니고 언론들이 나팔을 부러제끼는 현상 여기 안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또 좀 걱정이 되는 높아진 이런 것까지 지금 그런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시추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이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5개 이상은 뚫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1,000억도 아니고 1,000억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한정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뭐 끝낼 수 있다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보도 나오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네. 연말쯤 가능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분위기잖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내가 그래서 나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니까요. 네. 기자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너무 오픈된 자료가 없어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걸 한다라고 나와야 이러이러한 이유가 말이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네, 네. 우리 한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큰 돈을 거기다 태운다면 우리가 뭔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거나 네. 민간 단위에서 혹은 뭐 시민 단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야당 차원에서라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나마 지금 조금 다행인 게 전 국민들이 그 MB 때 그 사자방 외교의 그 폐해를 다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그나마 여러 탐사 보도 비슷한 것들이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좀 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오죽하면 휴스턴에 사는 교민이 그 집을 가봤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히 국회 아하. 산자위의 역할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됐는지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MB 때의 그 사자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게 물론 나중에 MB가 감옥을 갔지만 네.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건 아니잖아. 사실 네, 엄밀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어버렸거든. 네. 그리고 그 큰 돈을 결국은 누가 떼워요? 뭐 웃긴 얘기지만 결국 국민들이 떼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저들이 하는 일이라고 냅둬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네. 우리 좀 더 네. 뭐 이 와중에 뭐 나 주식 사가지고 무슨 상한가 쳤어 돈 벌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지역 신문들 보니까 이미 난리 났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이상한 그런 약간 현혹돼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 구조가 너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단계고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한 200개는 있는데 그치. 그걸 다 넘어갔다 쳐도 마지막에 경제성을 겨우 통과했으면 들인 비용보다 뭐 한 조금 남으면 그래도 하긴 하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이미 천연가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들어간 돈이 약 1조 한 4천억이고 번 돈이 약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 벌었다면 적게 번 거지만 그래도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차산이 나와서 마이너스는 다행히,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에 그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주식시장도 좀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왜 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동간 파이프주가 뜨는 게 뭐냐면 거기서 바로 뽑히면은 파이프를 바로 달아야 되니까 뜬다는 거야. 양이 나와야 지금 저장고에 저장을 할지 수도권에 직접 파이프를 꽂을지를 아는데 그 주식이 지금 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 이게 이성이 거기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시추 작업을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뭐 시추란 이름만 붙어 있으니까 다 뜨더라고. 웃기는 거는 그 시추의 난이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외국계 기업의 참여 얘기가 벌써 솔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렇지. 이게 양키 기업일지 짬머니일지 그렇지. 일본 기업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별게 다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아직 멀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옛날 것을- 가스전은 예. 현재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일만 일대 그리고 제가 울산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시군요. 울산 앞바다 가스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태어날 때쯤에 이제 박정희 때 있었던 일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고 제7광구 무슨 검은 진주인가 무슨 노래도 있었어 그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는 MB 사자방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험치가 있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뭔가 경계하고 견제해주는 느낌이 있어야 중간에서 이 슈킹을 치려고 했던 인간들도 약간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뭐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재미 좀 봤다 이러고 끝난다. 그리고 따로 다른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덮어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네, 좀 이게 우리도 긴장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경제적 이슈가 계속해서 또 사실은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다 겹치는 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박신홍 평론가가 예전에 그 유전 펀드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추적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SK 최태원 회장하고 예, 예.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네. 부부의 네. 부부가 아니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혼 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많거든요. 네네. 각종 별의별 이혼 케이스를 다 듣는데 생판 보도 못하고 이게 돈 사이즈가 나오고 그런 그럼요. 말이지. 예. 이게 뭐 그거는 이제 뭐 가사 소송 내용으로 보고 그 돈이 1조가 넘는 돈을 지금 재산 분할로 줘야 된다 그랬더니 네. SK 주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영권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부의 이혼 소송 뭐 천문학적 금액 이런 거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SK 지배 구조가 상당히 흔들릴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글자로 표현하면은 최태원 망했다 물음표 3개. 요 정도 말씀드려야 좀 관심이. 예. 썸네일 나왔네. 그렇죠. 일단은 보시면은 최태원 회장 개인 재산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최태원 개인 보고 야 1조 4천억 물어줘 이렇게 했으니까요. 당장 주식으로 쪼개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가 알아서 현금으로 물어줘 예. 이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최태원 재산을 봤더니
주 SK를 17% 갖고 있어요. 여기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SK를 갖고 있고 주 SK 밑에 여러 자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각각 자회사에 또 개별적으로 최태원 회장 개인 지분이 또 꽂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얼마 안 돼요.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현금성 자산을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게 한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야, 맞네. 진짜. 그러니까 최태원 개인 재산은 사실상 2천억을 빼면은 주 SK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1조 4천억 어떻게 물어줄 건데? 라고 봤을 때, 자, 시나리오를 한 번씩 순서대로 굴려보는 예. 거예요. 첫째, SK 지분은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못 판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빨리빨리 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못 파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34% 정도는 있어야 예. 특별 결의를 저지시키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지. 근데 지금 17%를 갖고 있고요. 특수관계는 합쳐서 25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분을 판다? 그럼 지분 구조가 흔들리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지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버린에 의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복수로 갖고 있지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한 게 아니라 딱 주 SK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주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여기서 흔들거리면 전체 그룹을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제일 위에 덩어리.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날리면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못 판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SK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킬. 일단 킬입니다. 일단 팔면 킬. 결국 SK에서 쫓겨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일단 예, 킬.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팔지 말고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뭐. 야, 내 주식 있으니까 이거 맡기고 담보로 해서 돈 좀 꿔줘. 왜? 저 이혼 배상금 좀 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미 근데 담보를 많이 그렇습니다. 잡았잖아요. 현재 대충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대충 50% 담보가 잡혀 있어요. 지금 담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담보 잡아줘도 배상금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반밖에 안 되는데 되고. 그나마 반을 빼고 담보 잡아야 되고 그 나머지 반을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담보 대출이 들어있는 거 뺀 나머지 양을 100% 해도 담보 인정 비율 때문에 또 할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2번은 세모 할 수도 있지만 태부족. 그래봤자 뭐 예. 금액이 자, 안 된다. 그러니까 3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 비상장 회사인 LG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팔지 않겠어? 라고 시장을 얘기합니다만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비상장인데. 쉽지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완벽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LG 실트론을 SK가 사왔습니다. 예. SK 실트론이에요. 사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SK가 LG한테 같은 대기업끼리 내가 살게. 콜 이러고 사와요.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사적인 기회 유용, 사익 편취를 합니다.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이 건설사예요. 그래서 큰 여기 일대를 개발하려고 해요. 회사 돈으로. 그러면 딱 라인 치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보상합니다. 이렇게 딱 보상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다 통과가 된 걸 알아요. 그러면 갑자기 회장이 나서서 거기다가 자기 집을 사버려. 알박기. 그러면서 야 보상할 때 내 거 비싸게 사줘.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총수나 오너들이나 임원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가져야 될 기회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걸 이걸 사익 편취라고 하는 겁니다. SK가 LG 실트론을 사올 때 최태원 회장이 잠깐 내가 사지 이러면서 내 지분을 꽂아서 그걸 내가 이만큼 사요. 원래는 SK가 통으로 매각을 해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분을 태웁니다. 그래서 29%를 삽니다. 여기 일단 사익 편취예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비도덕한 행위로 일단 찍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9%를 그럼 최태원 개인 이름으로 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복잡한 파생 상품입니다. TRS 상품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최태원은 돈을 내지 않아요. 돈을 내지 않고 증권회사가 회사를 만들어요. 2,500억짜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최태원 지분을 삽니다. 사고 그 회사 가짜 회사죠. SPC. 그 회사하고 최태원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 대신 네가 명의를 갖고 있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정산하자. 대신 의결권이든 배당이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명의를 갖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 정산할 때 5년 있다가 정산할 때 2,500억보다 값이 올랐어. 그럼 그 이익을 가지고 난 정산 받으면 되고 손해났어. 그럼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해서 수익과 손해를 내가 감내하되 네 이름을 일단 갖고 있어. 요 개념이거든요. 그럼 증권사는 그 왜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2,500을 그냥 생짜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주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우린 그걸로 가지고 이익 빼기는 또 네가 거기에 책임지는 걸로 해서 짭짤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29%를 가지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공시에 걸려요. 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명의를 차명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 명의신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겁하네.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살 때도 사익 편취,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안 걸리기 위해서 차명. 그러니까 마치 내 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팔아야 되겠죠. 그걸 팔아야 되는데 비상장이거든요. 예. 지분 29예요. 경영권이 없는 29%를 누가 삽니까? 그렇지. 비상장이고. 예. 상장이면 그냥 시가에 갖다 언제나 그렇죠, 거래가 되는데 예. 비상장 29%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릴 때 그럼 지금 LG SK 실트론의 가치를 4조 정도로 평가합니다. 예. 그러면 최태원 지분을 대충 1조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30%라고 하면 예. 29%면은요. 그런데 자 첫째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 프리미엄이 없다. 그다음에 최태원 입장에서 돈을 빨리 안 내면 이자를 물잖아요. 그렇죠. 그 노소영에 대한 예. 배상금. 그러니까 얘가 을이다라고 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 만약에 살 거라도 시간을 끈다. 그렇죠. 야,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덩어리로 사야 되니까 사모펀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경쟁사 그렇지. 팔 리는 없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불리한 주주간 계약을 걸 수가 있어요. 너 그럼 이따가 상장시켜줘. 아니면 네가 나중에 도로 사가. 그렇지. 풋옵션 걸어. 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불리한 옵션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걸 다 받아 안고 팔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가 2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최대 1조잖아요. 예. 할인율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팔고 판 거에다가 다시 30% 세금 때리면 여기서도 전액 배상금이 안 나와. 반도 못 건지겠네. 자, 보셨죠? 1번 킬 했죠. 2번 세모였죠. 3번 아주 도덕적으로 맹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야, 네가 사적 기회를 이용하고 결국 그거를 네 개인적으로 배상금 쓰는데 벌어버려. 이거 자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 사태를 겪고 팔아도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어떻게 돼요? 1번 시나리오 다시 올라가요. 이게 결국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팔지 않을까? 또는 담보대출 높이기 위해서 주가 부양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1, 2, 3을 다 해도 부족하지 않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흔들거리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의 잔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자본적으로 영향이 많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노소영 관장은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이 셋이 다 이번에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탄원서를 딸 둘 아들 하나죠. 예, 그래서 아버지 눈 앞에서 눈밖에 났죠. 아버지 뭐 다른 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죠. 아버지 자식들은. 믿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애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네들 잘 안 돌봐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셋은 SK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그 현금 보상 받는 걸로 뭐 할 거냐. 다시 이 셋을 SK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주 SK에 대해서 지분 매집에 들어가면 최태원 회장이 낮아지겠고 지분이. 그리고 자제들의 그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지분은 올라가고. 전액 몰빵해가지고 만약에 SK를 산다고 치면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가고. 그다음에 노소영 회장이 사모펀드 5% 정도 살 수 있는 일에 하나만 끼고 들어가면은 우군만 생기면 오히려 거꾸로 역전도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영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네네. 이거는 결국 그들이 결혼할 때 노태우 비자금이 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노태우의 큰 그림이 났나? 그래서 사실은 현재 아까 그 뭐 결혼 얘기, 노태우 비자금 얘기를 변론으로 자본주의적으로만 봐도 이 시나리오가 여러 시나리오를 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분쟁이 잠복해 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지금 SK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바로 그러잖아. 그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네. 그냥 내가 자존심 문제야. 돈 아까워가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와 폭풍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재벌로서 갖고 있던 한국 사회의 모든 인맥, 그렇죠. 파워 이걸 총동원해서 대법원에서 아마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목숨 걸고 붙어야 됩니다. 최태원 저. 회장이 답이 없어요. 뭐저 상공 어디 거기 회장 아니에요? 예, 대한상의 회장입니다. 회장 자리도 잘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SK 직원이면 되게 짜증 나겠다. 근데 이제 웃기는 측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노소영으로 가든 최태원으로 가든 난 모르겠고 도대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뭐가 옳은 거야라고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비자금 정당성은 따로 빼고요. 예. SK의 장기 비전이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 현재 2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0만 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10배. 예, 200만 원 만들고 주주가치 제고해서 탑 그룹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플랜을 다 내면서 홍보도 하고 예. 뭘 또 해요. 주가 꿈쩍도 안 합니다. 어허. 백약이 무효예요. 자, 그런데 최태원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주가 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진짜 자본주의에 오너가 흔들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벌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 이건 니들이 리스크란 얘기예요. 이건 제드래곤 그렇죠. 우리 이재용 회장한테도 똑같이 적용됐던 거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최태원이가 흔들거리면 안 돼. 뭐 노소영이한테 가는 게 이런 건 말고요. 진짜 우리가 한번 감정 그렇지. 빼고 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로 성숙된다라는 요런 관점 하나를 보면 잘 됐다. 확 망해라. 또는 싸워라. 그 오너가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넘어가고 지분이 날아가게 생겼어?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져야 되는 건 심한데 이거는 확실한 이 아이러니를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야. 스스로 주가 올리겠다고 백약을 동원해도 안 올리지만 오너의 리스크가 생기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 현실. 그러네. 예,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은. SK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 재벌 그러니까 흔히들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 총수라는 사람들을 네. 동일시하는 문화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태원 그 사람이 그 SK 회장이 만약에 아닌데 네. 어디 길 가다 만났다고 쳐봐. 네. 우리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퉁퉁한 아저씨죠.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우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한 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국가 안에서 그냥 뭐 장사하는 느낌하고 다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들 아닙니까? 네. 이런 회사가 그 오너 리스크를 안고 다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제거했을 때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 그겁니다. 라면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삼성에서도 받고 SK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음. 할 얘기는 진짜 많거든요. 제가 뽑아본 논점만 해도 한 20개인데 광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고하고 끝내야죠. 끝냅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는 네네. 두고두고 해도 돼. 네, 두고두고 다뤄도 될 진짜 좋은 논점들이 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예. 그러면 광고를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무슨 광고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코비 그린. 코비 그린? 코? 뭔가 코잖아? 네. 비염 많으신 분들 많죠. 네네. 예. 코비 그린은 여기 지금 보면 초록색이 알약입니다. 아, 네. 이거군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요거는- 컬러가 그린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그린이군요. 그렇죠. 코비 그린.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뭐 매연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맑은 데가 있고 깨끗한 데가 있고 매연인 데가 있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온천이가 매연 같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호흡기 특히 이제 코 관련해 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진짜로 무슨 대단한 질병 뭐 충농증이 걸렸다 뭐가 걸렸다 이래가지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만성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 네.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뭐 재채기 나올 것이고 콧물 줄줄 흘릴 것이고 이런 것들 코 가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코비그린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민 반응에 의한 콧물, 재채기, 코가울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벤스랩이 독자 개발한 벤두 381이라는 특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벤두 381은 구아바잎 추출물 등의 복합물인데 벤스랩이 아주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천연물 성분을 정제하고 조합한 뒤에 임상시험을 거쳐서 국내 최초로 코 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로 식약처 인증까지 받은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 임상시험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한 비염 증상 호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걸 섭취하고 나서부터 한 2, 3주 지나면서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이 좀 유의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코비그린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아연까지 들어있는 3중 기능성이라서 아연까지. 아연이 이게 또 남자의 기가 막히죠. 굴이 아연 덩어리 아닙니까? 굴. 예. 그렇습니다. 좋네 코비그린. 예. 이게 지금 목 넘김이 좋은 연질 캡슐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시기에도 좋고요. 청소년부터 성인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 흔히 말하는 냉방병. 네. 예, 이것 때문에 또 재채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 때 코 과민 반응,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 훌쩍거리다가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힘들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문은요, 검색창에 코비그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0505-820-0888 지금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죠? 0505-820-088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2달치 이상을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치가 49,600원, 5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배송은 무료 배송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코비그린 또는 전화 0505-820-0888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박시영TV 더보기에 구매 링크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만화방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로 진행이 됐고요. 본 방송은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특히나 그 SK 최태원 회장 또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 이혼 건 이게 사람마다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네. 왜 이 사람들이 이혼했나?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혼했나? 뭐 그리고 최태원 아저씨가 갑자기 그게 신문에 편지 보내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스토리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최태원이 경영권 방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쭉 얘기해 주셨지만 그거는 또 그의 개인사가 될 수 있는데 SK라는 대기업이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제거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경쟁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 굉장한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 이슈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뭐 방송하다가 막히면 한 번씩 이걸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약간 깍두기처럼. 그렇죠. 언제나 쓸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경제 이슈라는 것은 앞서 우리 박신홍 평론가가 매일 2시간씩 그 뉴스를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리포트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흘러요. 네. 오늘 있었던 뉴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새로운 이슈가 또 뉴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또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맥들을 경제 만화방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박신홍 평론가가 잘 짚어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렇죠. 예. 좀 더 깊은 이야기 풍부하게 재밌게 예. 다채롭게 꾸며가겠습니다.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 방송 몇 개 보는데 네. 내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형님 덕입니다. 제가 뭘 하니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율러브미님 앞서 보내주셨고 안성크리미님도 방송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근무 중에 집중하지 못해서 수고들 하세요. 돈을 남기고 가셨네요. 근무 중인데 이걸 켜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히 멋있습니다. 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투어이브님이 저기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네. 지금 상태로 윤 정부가 3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언제 시점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어차피 뭐 약간은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하소연이니까 저도 그냥 하소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식민 시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친일 간첩단들이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예. 라인 다 뺏기고 그때는 환도 안 썼죠. 칠광구 다 뺏기고 원이 아니라 환 쓸 때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행한다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뭐 이제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계속 오른다는 거. 예. 그리고 이게 경제 뉴스가 되게 비겁하게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라고 계속 나와. 네. 수출이 는다라고 나오고. 근데 수입이 더 빠지는 거거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나오는 모든 통계는 속지 마십시오. 작년에 그러니까 역대급 엉망진창인 해를 푼 모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좋다고 자화자찬하는 기사가 쏟아질 건데 속지 마십시오. 보남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때가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거에 여러분 최대한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숫자 가지고 막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 그 여름철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냉면 드실 텐데 서울 시내 냉면 평균 가격이 11,000원, 12,000원 올라갔대요. 네. 평균이래요. 네. 이러니까 다들 웬만하면 15,000원이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다들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냉면집을 가는 게 아니라 둥지 냉면 사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자꾸 좋아진다고 그러냐고. 그렇죠. 네. 아무튼 경제 얘기 저희가 경제 마루방 통해서 더욱더 재밌고 쉽고 그리고 또 와닿게 자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함께 할 텐데
멤버십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채팅 가능하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금요일날 본방송 보시면서도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 최대한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